서울경제 단독, 윤석열 무리수의 K원전 50년 족쇄, 미국의 원전 한 기당 1조 원 보장. 야, 헤드라인부터 충격적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SMR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 기술 노용을 개발해도 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트하우스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 원전 주권을 침해당한 게 아니라요, 원전 수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원전을 짓기도 지을 공간도 만만치가 않고, 또 이 핵 폐기물들 이 처리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 자체는 뛰어난데 수출로 좀 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막힌다. 큰일 난 거죠. 자,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한국전력공사, 한수원하고 한전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을 하고 1억 7,500만 달러, 약 2,400억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이런 협약을 한 거예요. 또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 측 판단에 따라서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원전 수출이 완전히 끝났다고 봐요. 24조 원짜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 수주를 보장받는 대가로 50년어치 일감,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웨스팅하우스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됐다. 한수원,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약속한 원전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일감 목록에는 원자력 제어 계측 시스템, 핵 증기 공급 개통 등 핵심 기자재화 시스템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자, 그러니까 한국이 열심히 영업 뛰고 입찰 넣고 개고생한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물건을 사다가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웨스팅하우스는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전 다 짓고 핵심 부품들 웨스팅하우스 거 수입해다가 다 집어넣고 그걸 가동할 연료까지도 웨스팅하우스한테 받아야 된다. 와. 정영훈 카이스트 원자력 교수는요, 원전 한 기당 건설 비용이 약 10조 원인데 이 중에 9천억을 외국 업체에 주기로 했다면 아쉬운 대목이다. 아쉬운 대목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다른 원전업계 전문가는 원전 건설 비용의 상당수는 단순 건설 및 인건비다. 핵심 설비에 드는 돈은 3분의 1 남짓에 불과한데 국내 기업이 수주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3분의 1을 다시 웨스팅하우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꼴이다. 경쟁이 되겠냐 이거예요. 원전 건설 계약 체결 시 통상 현지 업체의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국내 원전 기업의 몫은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례로 이번 체코 수주, 체코 정부와 현지화율 6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체코 원전 2기 건설 비용인 24조 원 중에 약 14조 원은 체코 현지 업체가 가져가고 약 2조 원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측의 유리한 조항에 따라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보유한 캐나다 기업 카메코의 주가는 올 들어 50% 가까이 상승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출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해놓으니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한국이 원전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전의 핵심 기술이 뭔지 아세요? 공기를 맞추는 거예요. 뭐 대단한 핵심 기술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공사한다. 그러면 그걸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프랑스랑 이번에 경쟁했거든요. 프랑스는요 5년 10년 막 이렇게 어깁니다. 늘어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사 기간을 딱 맞춰서 공사를 해낸다. 이게 우리나라 원전의 가장 큰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 남아야 할 거야. 차 떼고 포 떼고 뭘 남겨? 남길 게 없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 정부와 원전 업계는요 2030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ISMR 가압경수로인 APR 1400의 주 기기를 소형화한 형태인데 이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거 원천 기술 우리 거네? 그러면 열심히 개발하고 이제 수출 한번 해볼까 해도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웨스팅하우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개발해봐야 죽 써서 개 주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정부는 소형화 과정에서 핵 연료 배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냉각수의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ISMR에는 APR 1400과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자, 이번에도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억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는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발전해서 완전히 다른 한국형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 우리 거야 계속 태클을 걸면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뽀찌 뜯어먹으려고 등장을 해요. 이걸 싸웠어야 되는데 이걸 싸우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웨스팅하우스한테 다 떼주는 이런 협약을 한 겁니다. 이것만 있느냐?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 이게 있어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새로운 걸 만들어 놓으면 니네 기술이 자립됐는지 우리가 검증할 거야.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기술 자립을 했다면 로열티나 이런 걸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기술 자립했어. 우리한테 검사받아. 이 조항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웨스팅하우스한테 너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측의 특정 원자로 노용에 대한 기술 자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90일 내 한국 측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후 60일 내 공동으로 제3의 기관을 선정해서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전문 기관은 미국 기관으로 한정됐어요.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새로 만들었어. 웨스팅하우스 니네 기술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것도 허락을 받기로 했는데 이 허락도 웨스팅하우스 아니면 전문기관을 따로 선정하는데 이 전문기관도 미국 기관으로 한정해 놓은 계약을 한 겁니다. 수출 끝난 거야.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원전 사업이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 APR 1000에는 자사기술이 포함돼 있어 수출할 수 없다 이러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 기술이잖아. 니네 수출하지 마. 우리 허락 받아.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체코도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놨다가 이걸 잠깐 풀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걸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고 싶었어. 똥줄이 탑니다. 그리고 한수원과 정부는 당초 계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태클을 거니까 체코 정부가 한국 잠깐 스톱한 거예요. 입장을 갑자기 바꿉니다. 6개월 만인 올 1월에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원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는 윤석열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이 됐다. 뻔히 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자, 지금 이명박 때 수주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있죠. 그것도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도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 내가 이만큼 했어, 24조짜리 사업이야, 이거 하려고 앞에서 벌고 뒤로까지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또 하나 늘어났는데요. 이거 재협상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갈 때 방위비 분담금 이 얘기 나올 건데 핵연료 재처리를 카드로 들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에 진짜 박수치거든요.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방위비 올려달라 그러면 적당히 올려주고 핵연료 재처리 뜯어내면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주장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는 어마어마한 금전적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핵연료 재처리할 수 있는 허락만 받아내면 우리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딜을 칠 때 핵연료 재처리를 허락을 받아낸다면 그거 하면서 이것도 다시 언급해야지.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할 때 김건희와 그 일당들이 안 껴있을까?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국가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김건희와 그 가족들이 그냥 해줄까? 이것도 들춰봐야 돼요. 여기 연루된 공무원들 싹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는지. 이러면 여기에 분명히 돈이 움직였을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사인해주는 대가로 무언가 있었을 거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건 대단히 합리적이죠. 음모론이 아니야. 지금 특검이 밝혀내고 있는 수많은 비리 의혹들 보세요. 자, 이거는 빨리 담당 공무원부터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일단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부터 들어가서 이 새끼 왜 이래, 이 새끼 왜 이래 찾아낸 다음에 검찰로 토스하고, 이걸 해야지 돼요. 원전 수출 사망 선고입니다.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지만 돼요. 여기에 어떤 이권이 개입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